주말은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일요일에 뉴스를 보고서 화가 사실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 욕설을 본의 아니게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반성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방송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좀 삭히고 난 다음인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또 녹음을 하게 되면은 화가 나서 안 좋은 발언을 할 것 같아서 하루 쉬고 난 다음인 오늘 이렇게 녹음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을 얼굴은 본 적은 없어도 세상 어디인가에 있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구에 있는 공기는 순환이 되니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숨을 같이 쉬니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맛보기 뉴스입니다. 제목 콩밥 먹은 이수정입니다. 맛보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기 전역한 두 아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수정 경기대 교수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이수정 씨가요, 이분의 직업이 이제 범죄심리 연구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경기대 교수시면서요. 그런데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구 페이스북이죠. X로 바뀌기 전에 게시되었던 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셨던 분이었잖아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대선 후보자셨잖아요. 아주 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자를 겨냥을 해서 매우 선정적이면서도 비난과 조롱 섞인 글을 올렸어요. 해당 게시글은 범죄 심리학자로서 매우 부적당한 글이었다라고 저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제 범죄 심리학자 아닙니까? 해당 직종에 근무를 하면 적어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파장이 이르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상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수정 씨를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수정 씨는요, 이재명 대선 후보자에게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입었던 산재 입으셨잖아요. 팔 산재 입으셨잖아요. 프레스에 눌려서 팔에 장애를 입었던 것까지 끌어들이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이재선 형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그분이 조현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도 드시고 이제 병원도 다니셨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형과 가족들의 힘든 기억까지 총동원하게 만드는 아주 악질적인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수정 씨라는 분이 뭐라고 게시를 했냐. 글을 제가 차마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애, 큰아버지의 정신적 장애,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며 집안이 장애가 있다. 그러면서 두 아드님에 대해서도 무슨 몸에 문제가 있어서 군의 면제를 받은 것 아니냐라며 해당 내용의 글을 게시를 했다가 불과 몇 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께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권력의 쓴맛을 보여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 씨는요, 법정 출석하시면서도 굉장히 외적으로는요, 반성한다라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다녔습니다. 검사 구형으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3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네, 벌금형에서 100만 원 이상형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은 피선고권 5년형이 박탈됩니다. 정치를 이제 5년을 쉬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자신도 딸과 아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남의 아들을 대상으로 멀쩡하게 공군 병장 만기 전역까지 했고 신체 건강한 청년들한테 악질적인 글을 썼습니다. 친분 관계로 윤석열 전직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공천까지 받아서 국회까지 진출을 했어요. 윤석열의 추락과 함께 스스로 쓴 글로 인해서 남의 멀쩡한 아들 둘을, 그것도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년 둘을 만기 전역까지 한 대한민국 청년 둘씩이나 군대를 면제받은 것도 모자라서 몸에 문제가 있다고 만들지를 않나. 사심을 갖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빛의 속도로 5분 만에 당신은 5분 만에 삭제를 했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하지만 그 글이 게시가 되었고 게시된 글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녀가 쓴 5분 동안 게시된 그 비방의 글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피해자로서의 삶은요, 5분이든 5초든 간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흡한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글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1초든 5초든 간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삭제한 거는 기억을 아마 못하실 겁니다. 이수정 교수가 벌금이 300만 원 나왔다라는 것은 더더욱
모를걸요, 아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공군, 병장, 만기 전역했다라는 사실은 더더욱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특검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다라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굉장한 권력의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천한 특별검사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MBC가 단독 보도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서 여러분께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MBC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하는 2차 특검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기사 내용인데요.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MBC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MBC가 일부러 이렇게 싫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렇게 절대 못 씻습니다. 단독이지 않습니까? 단독.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유정 대변인 혹은 이규현 홍보수석 혹은 정무수석 혹은 비서실장 민정수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극비 상황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MBC 기자가 취재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하에 언론사에 일부러 보도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을 잘 잡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실 때 잘 아시겠지만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행간을 잘 보셔야 한다. 행간. 대통령의 기획이다. 대통령의 기획을 MBC가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MBC의 보도를 M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사를 보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한 순서로 따라갔습니다. 보통 뉴스는 연합뉴스가 통신 매체이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보도를 합니다. 근데 M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MBC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떠한 논평과 부인에 대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논평에 대한 일체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동안 꾹꾹 참았어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지만 이제는 안 참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방식의 정치
공작질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민주적인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부모 어렵게 사셨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웃음도 많고 장난기도 많으시고 사람이 악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악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남이 자신을 공격을 해도 그거를 이렇게 막 악으로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설득 방법으로 이 정청래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괴롭혀도 설득도 했고 압박도 했고 경고도 했고 견제도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정청래 씨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대통령님, 제가 여기서는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게 기집애지만 저희가 이제 과거 영상에도 말씀드리고 막 이제 쌈박질도 하고 여러 가지 해하고 다녔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님 같은 그 방식은 이제 저희 엄마도 쓰셨던 방법인데 그것은 저 같은 애들이나 엄마 말 듣고 이제 사고를 치다가도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면 저 같은 애들이나 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요. 저 같은 애들이나 이제 정신 돌아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또 그러는 거고 안 되는 애들은 평생 그러고 아직도 살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사는 애들 아직도 많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완벽하게 정신이 돌아오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 왔다 갔다 해요. 똘끼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애들이나 그런 말이 먹힌다. 그렇지 않은 애들은 평생을 그러고 산다.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머리가 좀 있는 애들이나 먹히는 방법입니다. 대통령님. 이게 그래요. 살짝 옆길로 샜고. 이게 그런데 웃긴 게요.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 대해서 좀 더 격하게 다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느냐. 보도 자료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의 말처럼 인용을 한 것입니다. 기사 내용이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느냐. 기사 내용을 보실 때 대통령의 말을 쓸 때는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뉴스 기사 보실 때 지금 제 말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면은 이해가 조금 빠르시고 재미있을 수가 있으세요. 이게 남다른 기사 보는 방법입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쓰는 기사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기자가 대통령이 말한 거를 말을 안 했는데 말한 것처럼 쓸 수가 없다. 이 청와대 출입 기자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이 같은 보도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문서를 대했을 때 이러한 감정 상태에 대해서 혹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생각의 정리에 대해서 해당 사건을 접했을 때 이 감정에 대해서 주변 인물, 예컨대 강유정 대변인이나 김남준 대변인 혹은 강윤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보도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중대한 결단을 대통령이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대통령님, 지난 얘긴다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023년도 제 과거 영상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창당 자체가 합당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대선 운운할 것이고 이 문재인 지지자들과는 결별해야 한다라. 한 번은 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그렇게 해서 떠날 놈은 떠날 것이고 남을 놈은 남을 것이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잡하게 가지 않아도 될 때 연임제를 폐지해라. 네. 그리고요, 이 쌍방울 김성태 대변인, 이 김성태 대변인이나 김성태 변호인 사건은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쌍방울 회장 아닙니까? 김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이성윤 그 최고위원이 자기가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치 변호사라도 되는 것처럼 윤석열 검사 시절에 뭐 핍박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 사람을 변호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길게 말을 하고 끝에는 뭐 조금 자신의 실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한 개사과를 했대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무슨 변호가 말이 깁니까? 무슨 혓바닥이 그렇게 길어요. 뭐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윤석열이면은 만사 오케이 망구땡입니까? 이 김성태 쌍방울 사건은요, 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를 변호하고 안 변호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성태 쌍방울 사건은요, 김성태가 배임 횡령 사건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김성태가 배임 횡령으로 해서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엮은 거라고. 그런데 무슨 전준철 변호사가 배임 횡령 사건만 했지 쌍방울 변호를 안 해? 무슨 개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안 되지는 말 좀 똑바로 사건을 똑바로 좀 보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 줄 아시냐고요. 적당히 실드를 치려면 적당히 실드를 치셔라. 당시에 이 쌍방울 사건, 대북송금 사건은 말도 되지도 않는 사건이었지만 말도 안 나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까지 와갖고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받으러 왔어요. 국회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을 시켰어요. 한마디로 민주당 당대표의 목을 내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이재명 당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사법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카르텔과의 앞에서 단식을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단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앞에서 단식하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한동훈한테 목을 내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24일에 단식을 법원 출석하느라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 법원으로 출석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구치소로 가셨어요. 그 사건으로 한동훈은 이재명 당대표 잡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최장연설을 국회에서 동의해달라고 일장연설을 씹으러댔습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한여름에 단식을 하고 있었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저는 잊지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 단식이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의도의 63빌딩에서 남북 무슨 회담 그거 연설하러 왔어요. 23일째 되는 날 자기 연설하러 오면서 이재명 대통령 그냥 단식하는데 그냥 한번 와봤다 갔어요. 박강훈 씨는 그 와중에 와갖고 공천권 씨부리고 갔고 그리고 단식하는 그 자리에 정청래 당대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그거 모른다고요? 정청래 당대표가? 모른다는 건 말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당대표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최고위원 이성윤 의원 하나가 혼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성윤 의원은 사퇴하십시오.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실수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그러한 변호사를 김성태 변호인을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한동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잡아가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제 동기가 당시에 법무부에서 일을 했어요. 너무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저리는데요. 제가 당시에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 반에 서울구치소를 향해서 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뵈러 뭐라도 해야 된다 싶어서 나 가서 몸으로라도 막으려고 초조해서. 한동훈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저희 방송에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니까. 내 친구가 법무부로 배치가 됐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동기가 알려주는데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걔는 법무부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 한동훈 나쁜 새끼가 연쇄살인마들, 전국에 있는 연쇄살인마들, 유영철부터 시작해서 정영학,
끌고 온 거예요. 전국에 있는 연쇄살인마 19명을 서울구치소로.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 날 서울구치소로 다 이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이감을 시켰다고요. 모든 연쇄살인범들을 다 유영철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강호승부터 시작을 해서 다 올라오게 한 게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해당 날짜에 서울구치소로 총집합을 시킨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으로 서울구치소로 총이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구치소에서요, 실질심사 받잖아요. 신체검사 다 받습니다. 항문검사 다 받고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방으로 갔겠죠. 잠시나마 그래도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있어. 그 연쇄 살인마들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모욕감을 줬다고. 이 한동훈 새끼가. 난 그래서 여러분께 말하지만요. 장동혁한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드는 게 뭐냐면 한동훈을 개 박살내줘서 한편으로는 장동혁한테 고마워요. 한동훈한테 그렇게 해줘서. 장동혁도 싫고 나는 한동훈도 싫어요. 근데 장동혁이 한편으로도 고마운 게 한동훈한테 그런 모욕을 줘서 고마워. 한편으로는. 한동훈이 그런 짓을 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예, 이거는 저만 아는 내용이에요. 내 친구가 법무부에 있었으니까 2023년도에. 그 고모수 얼려가지고 그런 것도 그거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것도 누가 듣고 이렇게 소문 퍼뜨린 것 같은데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쌍방울 사건 변호를 안 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쌍방울 김성태 배임 횡령으로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거야. 대북 송금 사건이 사건 파악도 할 줄 모르고 뉴스만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입 다물어. 내가 그때 쌍방울 사건 진술 분석해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드렸어. 안부수 없었다는 내용 내가 찾아드린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입 다물라고. 인생이 달렸었던 내용이야. 정청래 당대표 당신 그러면 안 돼.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다운시켜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제목 이재명 친명
친명 학살 공천인가? 여러분, 합당 문제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잠깐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말하고 넘어갑니다.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짚고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청래 당대표가 얼마나 주작을 피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김성태 쌍방울 변호인을 2차 특검으로 올려버려서 분노를 폭발하게 했던 바로 직전 이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인사 이동을 시켰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도 1도 관계가 없는, 경력이 1도 없고 문화체육과 연관성이 1도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황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황희라는 사람을 6.3 지방선거에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략공천위원장이라는 직분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후보를 내서 경선을 해서 시스템, 그러니까 경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당 마음대로, 한마디로 막말로요, 정청래 당대표 마음대로 하는 무경선, 낙하선 인사, 정청래 마음대로 하는 낙하산 인사 시킬 수 있는 공천위원장입니다. 이번 실시하게 될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리가 20여 군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경선이 없이 무공천, 낙하산 공천을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재명 당대표 시절 했던 시스템 공천 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그들이 했던 것을 바탕으로 탈락을 시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됐던 비명 행사라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수박이라고 했던 그들, 친노 친문들이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일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정청래 당대표가 밀려났던 친노 친문들이 밀려났다라고 보고 그 자리에 친노 친문으로 갈아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생부 공천을 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할 일이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아셔야 되실 게 있습니다. 국내 정치 기반이 약해져서 이렇게 여당 관리가 안 되면은 지지율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셔도.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게 되면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마키아벨리식의 통치술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마키아벨리식의 통치술. 선거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모두 다 처형시키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 학살 공천 살생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냐.
마키아벨리식의 통치술을 활용하셔라. 아무리 열심히 일하셔도 국내 정치 기반이 약해져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국제 무대에서도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대통령님.